여기 애니 캐릭터에 빠진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빠진 캐릭터는 화염 속에서 사망하여 유령이 되었다는 설정을 가진 여성 캐릭터였죠. 그리고 이 유튜버는 이 만화 속 유령 캐릭터를 만나기 위해 죽어서 사후세계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던 슈퍼마켓 사람들을 사후세계로 데리고 가기로 했던 것이죠. 당연히 슈퍼마켓 사람들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이 유튜버의 독단이었고 혼자만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산탄총을 이용해 슈퍼마켓 직원 3명을 살해하고 자신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게 만화 속 캐릭터를 만나러 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랜디 스테어. 그의 애니메이션 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1992년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난 랜디는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하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공상을 많이 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죽음에 관한 생각을 자주 하고 간혹 비행기에 타서 추락해 즉사하는 것을 공상하곤 했다고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됩니다. 니켈로디언 만화 데니 팬텀이라는 만화였죠. 이 애니는 주인공 데니 팬튼이 유령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그린 슈퍼히어로 애니입니다. 여기서 랜디는 하나의 여성 캐릭터를 보고 즉시 사랑에 빠져버리죠. 그 캐릭터의 이름은 엠버 맥클레인이었습니다. 애니에서 빌런으로 나오는 캐릭터로 로그막으로 최면을 걸어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력을 갖춘 유령이었죠. Which is a ghost from a TV show called Danny Phantom, which started back in 2003, 2004. You know, I was in late elementary school at that time. But this ghost, this woman always connected with me. But ever since I first saw her, something changed. 랜디는 초등학교 때부터 엠버라는 캐릭터와 자신이 무언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아주 낯이 익었고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의 첫 짝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죠. 이처럼 생각보다 랜디는 유년 시절부터 공상을 많이 하던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커오면서 여자친구 한 번 못 사귀었고 교우관계도 원활하진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점점 무언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I must have wrote like 4 or 5 stories where the character got killed at the end. 그는 관심을 받기 위해 수업 중 등장인물이 끔찍하게 죽는 이야기를 써서 과제로 여러 편을 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교사는 별다른 반응이나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고 하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관심은 또 받고 싶어 하던 랜디. 그러나 돌아온 건 무관심이었으며 그렇게 랜디는 점점 공상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러다 2008년 고등학생 무렵 랜디는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첫 유튜브 채널 이름은 파이오니어 프로덕션이었죠. 고등학생이 된 후 내성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듯 직접 영상에 출연하며 유튜버 활동을 시작합니다. 초기 콘텐츠는 평범한 편이었죠. 게임을 하는 렛츠 플레이라는 코너를 시작으로 악어, 장난감 개구리, 고래 인형 등으로 촌극을 연기합니다. See, I play video games. That's playing present for a frog, might I add. I don't care. I'm setting you straight, even if it kills me and sets the house on fire. I'm gonna do it! You have got to be kidding me. I'm a fucking frog. You want me to get educated? I've had it up to here with your attitude, your manners, your... 당시 구독의 개념도 약했고 날것의 유튜브 세계였기에 구독자는 크지 않았지만 랜디의 이런 촌극과 게임 영상은 그래도 주목을 조금은 받기 시작했죠. 유튜브 초창기 창작자인 레이 월리엄 존슨이 영상에 언급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랜디는 슈퍼마켓에서 일도 하며 열심히 유튜브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또한 적절히 콘텐츠에 섞죠. 자신의 첫사랑인 엠버를 모티브로 엠버스 고스트 스쿼드, 줄여서 EGS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차에 스티커로 붙일 정도로 몰입하게 되죠. 그렇게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던 도중 다시 한번 랜디에게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주변인의 죽음을 목격한 것이었죠. 자신의 동생 친구인 톰 린치가 등굣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Tom Lynch. He was in my brother's grade, and he died on his way to school in the morning, dead on arrival at the hospital. And that was the first time I got messed up. That messed me up. 이때부터 랜디는 죽음에 대해 다시 공상을 시작합니다. 친하진 않았지만 톰의 죽음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는 말했고 랜디는 매년 그가 죽은 장소를 차로 지나가는 기이한 관례를 시작하죠. 그리고 뒤이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매트라는 친구가 또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랜디는 톰의 죽음은 내 삶을 빨아먹었고 매트의 죽음은 나를 죽였다 라고 표현했죠. 이때부터 랜디는 죽음에 초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당신이 무엇을 열심히 하든 결국 죽을 것이며 그것은 교통사고처럼 허무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랜디 또한 교통사고를 한번 겪게 되는데 그 교통사고 이후로 이 생각은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그렇게 죽음에 초연해진 상황에서 엠버가 다시 랜디의 삶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하죠. That's when Ember came back into my life. It was in 2013. That was just
that was it. From that point forward, she never left my life again, ever. 이후로 그래도 정상적이었던 그의 방송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랜디는 자신은 사실 유령 소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자신은 실은 자기가 만든 유령 분대의 일원이며 남성이 아닌 유령 소녀이고 남성의 몸에 갇혀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은 후엔 엠버와 똑같은 유령 소녀의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유령 분대와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죠. 이는 일반적인 성 정체성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공상에서 시작된 마치 최면과 같았죠. 그렇게 엠버와 이어지며 초창기 자신의 유튜브 메인 캐릭터였던 개구리와 고래를 죽이는 연출까지 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자신이 여성 유령이란 생각은 2016년까지 이어졌고 그는 항상 온 몸을 제모했으며 가능한 끼니를 걸러 외형 또한 유령 소녀들과 같이 유지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결국 때를 선택하려 합니다. 결국 지상의 몸뚱어리를 벗어던지고 사후세계로 가서 엠버를 만나러 가겠다는 선택 말이죠. 처음에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인 EGS를 문자 코드로 날짜화해 자신이 떠날 날짜를 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2019년 5월 7일이었고 2년 뒤는 너무 멀다 판단한 랜디는 자신이 임의로 날짜를 정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굉장히 추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을 간략하게 보자면 가해자 2명 중 한 명이 에릭은 자신이 일반 인간보다 우월하며 열등한 인간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인류 혐오를 품고 있었고 동조자인 딜런은 극심한 우울증과 고독감을 가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좌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게 이 둘이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총 13명이 사망, 24명이 부상을 입고 가해자 2명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랜디는 이 두 사람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랜디 또한 인류 혐오, 동성애자 혐오, 인종차별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 이런 점들을 자신의 일기에 적어놨었죠. 이런 뒤틀린 혐오와 소외됐었던 자신의 유년 시절들이 결합되어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들을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랜디는 산탄총을 구매하고 쏴보며 콜럼바인 사건 당시 가해자와 같은 티셔츠를 구매해 입었죠. Eric Harris had a white t-shirt, black text, natural selection. I bought 3 of them, yet none of you knew what it meant, which blew my mind. Looking back now, you might realize, geez, I don't know how I missed it. You might just start having flashbacks in your head of certain things, like certain situations where it's like, wow, that was one of them, or that was a warning sign right there. 가해자였던 에릭의 티셔츠를 입고 정확히 총기 사건을 일으키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엠버를 혼자 만나러 갈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 Got a 1983 quarter right here. I'm gonna flip this 3 times, or the best out of 3 rather. And if it's heads, we'll do it here. If it's tails, supermarket. Best of 3. Here we go. Not gonna touch it. You will see it as I see it. If I can find it. There it is. That's the tails. See that? Two. Looking at it. Land use of air. Heads. Had to be, huh? Have to have it come down to the very last coin flip. 1, 2, 3. It's gonna land behind the camera, just to the side. I can't see it. I see it in the grass, but I can't see it. Tails. 이 영상에서 겨우 동전으로 모든 게 정해졌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고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나? 이 영상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정보에선 범행 직전 뭉텅이로 예약 업로드 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들을 보고는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범행 전 랜디는 슈퍼마켓을 촬영하며 돌아다닙니다. 그가 4년 동안 근무했던 슈퍼마켓의 출구들을 점검하는 모습처럼 보였죠. 그렇게 2010
1997년 6월 8일 자정이 넘어간 밤, 랜디가 야간 근무를 하며 계획이 실행됩니다. 매장에는 랜디 외 직원 4명이 있었습니다. 25세 빅토리아, 47세 브라이언, 63세 테리 스털링, 25세 크리스틴. 랜디는 근무하는 척 팔레트로 비상구, 출입구를 하나하나 모두 막기 시작합니다. 당시 야간 근무가 끝나던 상황으로 모두 지쳐 퇴근을 바라보고 있어 랜디가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12시 50분경 상황은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오전 1시 전후 총성이 시작되고 약 10분 전후의 시간에 직원 3명이 사망, 랜디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기서 살아남은 건 25세의 크리스틴 한 명뿐이었습니다. 랜디는 크리스틴을 분명히 보았고 눈까지 마주쳤다고 하는데 크리스틴만은 살려주었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동안 크리스틴은 도망을 쳤고 살아남게 됩니다. 10분 전후의 시간, 짧아 보이는 시간이지만 총격을 가하는 상황에 당하는 입장으로 봤을 땐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랜디는 사람들을 쫓으며 산탄총을 59발이나 쏘았다고 하죠. 이 사건은 유튜브, 트위터, 스레드 등 모든 랜디의 발화에 정신적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들이 매우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범행 직전 올라온 영상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왔으나 이미 그 전부터 트위터, 유튜브 영상, 스레드를 통해 랜디는 자신의 사고방식과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범행 6일 전에는 6월 7일 공개되는 자신의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다고도 직접적으로 말하죠. 그러나 어떠한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청자들은 하나의 콘셉트로만 바라봤죠. 그저 관심을 갈구하는 정도로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관심이 더욱 랜디를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The warning signs were always there. They were there from the beginning. You could always say, what if, what if, what if? What could we have done? You know, how didn't we know? It was all there in front of your face.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을 보면 어쩌면 랜디는 말려줄 사람이 필요했었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그의 죄가 눈꼽만큼도 가벼워지진 않으며 그를 이해하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은 시청자에게 잘못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신호를 읽고 관심을 조금 더 가졌다면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만이 남는 사건이었죠. 죄 없는 억울한 피해자가 3명이 사망한 사건인데 가해자가 죽어 죄를 물을 수도 없는 사건. 게다가 그 가해자의 죽음은 가해자가 가장 만족하며 원했던 결과. 무엇 하나 시원하지 않고 응어리만 가득 뭉쳐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I believe in a goddess, which is Ember. 전 그의 공상처럼 사후세계가 꼭 실제하길 바랍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면 역설적으로 그의 바램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곳엔 만화 캐릭터 따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랜디에겐 최고의 형벌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